경남도의회가 경남 로봇랜드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논란인 채무 불이행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창원 해상집 트랙의 이용객 운송을 위한 제트보트가 인근 어선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단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거제시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제시는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수능을 앞두고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 사태 등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마산 로봇랜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로봇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물론 앞으로 책임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심지훈 기자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개장 40여일 만의 파행. 마산 로봇랜드 사무감사는 민간 사업자와의 실시 협약으로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겁니다. 실시 협약을 잘 체결했고 먹튀라든지 실시 해결 이런 사태는 추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그런 사태가 좀 이루어졌잖아요. 저희가 그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실시 협약상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간 사업자의 귀책 사유를 행정이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고금한 낙찰육 차액만 계산하더라도요. 5%면 최소 5%가 85억입니다. 지금 막대한 이익을 이미 기획부에서 이익을 추구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서울랜드와 테마파크 위탁 운영을 기존 30년이 아닌 1년 6개월 단기 계약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주 서울랜드 연대 책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서울랜드 서비스가 하더라도 서울랜드가 공동 연대 책임은 그대로 간다는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연대 책임이 있습니까? 하지만 로봇랜드 재단은 소송에서는 증거가 있다며 자신을 보였습니다. 특수 목적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하든가 별도로 설립하든가 또 실시설계 도서를 내야 된다든가 해당 이행 보증금을 제출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보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 계약을 먼저 체결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일로 증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1단계 로봇랜드 사업비 3,660억 원 중 민자 사업비는 950억 원. 2단계는 전액 민자로 3,340억 원이 투자돼야 하지만 협약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마산 로봇랜드 재단 원장의 해임 건의안 제출 등 책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지난달 섬과 섬을 잇는 국내 최장 길이의 해상 집트랙이 창원에 문을 열었죠. 건너편 섬에서 다시 관광객을 태우고 돌아오는 제트보트도 인기인데요. 그런데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이 보트가 주변 어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제대로 없어 단속과 계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송국회 기자가 직접 해상으로 나가봤습니다. 소고도 해역을 지나는 어선 옆으로 제트 보트가 스치듯 비켜갑니다. 최대 40노트의 속도를 내는 보트가 지나가면 어선들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사이로 지금 배 모터보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위험하죠. 해상 집트랙을 탄 뒤 반대편 섬에서 돌아올 때 이용하는 제트보트로 인근 어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트랙을 연결한 두 섬 사이의 해역이 평소 어선들이 다니는 주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이 빠지는 썰물 때는 충돌 사고 우려는 더 커집니다. 일반 배들이 그나마 수심이 깊은 섬 사이 중앙 해역으로 집중돼 보트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 해역은 어선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 낚시 하고 있는 도중에 또 배가 와가지고
지 받기 전에 사람이 물 뛰어내린 적도 있고. 문제는 이런 제트보트의 운항을 관리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은 일반 수역으로 선박 입출항법의 속도 제한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속 대상도 아닙니다. 항해 속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창원시는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보트 업체와 안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조선업 불황과 출산율 저조로 거제시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제시가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을 위한 파격적인 인구 증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내년 4월 첫째 아이 출산을 앞둔 김혜선 씨. 출산이 다가올수록 100만 원이 넘는 출산과 산후조리 비용이 걱정됐지만 이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거제시가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 장려금을 내년 1월부터 첫째 아이부터 30만 원을 지원하고 경남 최초로 산후조리 비용까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아기 키우는데 낳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죠. 근데 이번에 거제시에서 첫째 자녀부터 출산 지원금이랑 또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고 하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거제시는 출산 장려금 외에도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이자 지원과 대학교 기숙사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해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세를 얻을 때 전세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등 양육과 그리고 출산과 보육 그리고 청년의 여기까지 이곳 거제에서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민간이 협력해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음식점과 한의원, 편의점 등 105곳이 참여해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기들을 좀 많이 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이끌던 조선업 침체로 지난 2년 6개월 동안 8천여 명이 떠난 거제시. 새로운 정책이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학생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의 대학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의 마음 사로잡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3 학생들의 등굣길에 응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준비한 수제 쿠키와 함께 따뜻한 한마디를 전합니다. 어떤 마음이? 많이 긴장되죠. 많이 긴장돼. 어떻게 준비했어요? 금방 다가와. 아, 금방 다가와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었네. 잘 치세요. 화이팅. 예. 학교 졸업생도 직접 나섰습니다. 선배의 마음으로 후배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제가 6년 전에 졸업을 했는데 예전 생각도 나고 새록새록 후배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쿠키도 받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이번 쿠키 나눔은 인제대학교에서 준비한 깜짝 이벤트입니다. 수험생을 응원하고 또 학교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수능을 좀 잘 쳐서 저희 대학에도 좀 많이 오고 개인의 꿈도 실현해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아주 밝고 또 나름대로 그 수능에 대한 각오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대학들은 수능을 앞두고 신입생 모시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대학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대학마다 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신대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 500여 명에게 모두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립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창원대는 수시 모집 경쟁률이 2019학년도 6.4대 1에서 올해 5.4대 1로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진로, 직업체험 활동과 모의 면접 등을 통해 찾아가는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는 수험생 1,500여 명을 초청한 오페라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창원대학도 사실은 약간의 복지부동,
많은 어떤 분들이 좀 태만한 어떤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대학, 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오는 2021년이면 대학에서 모집하는 학생 수보다 신입생 수가 17만 5천여 명가량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의 존립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지역 대학들은 각종 홍보 활동은 물론이고 입학금 면제까지 내세워 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이렇듯 수능은 지역 대학을 비롯해 전 국민의 관심사지만 아무래도 가장 긴장되는 사람은 수험생 당사자일 텐데요. 평소 쌓아온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몸과 마음의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죠.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챙겨야 할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늦어도 밤 11시엔 잠자리에 들고 시험 시작 2시간 전쯤엔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제 수능 시험 시간대에 맞춰 공부해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감기나 장염 같은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를 위해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또 매일 잠깐이라도 햇빛 쬐기와 가벼운 산책은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주고 장시간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수험생이라면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 몸에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적인 부분에선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학습해왔던 교재 내용과 오답 노트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오답 노트라든지 아니면 다 자신이 정리했던 노트를 한 번 더 활용하는 게 좋고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는 어휘,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 공식을 한 번쯤 다시 보는 게 효과적이지 새 책을 잡는 것은 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치른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위권 학생의 경우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중위권은 고난이도 문항에 집중하는 것보단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문제에서 틀린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위권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평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부산 지역은 수능 예비 소집일엔 비 소식이 있지만 수능 당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사흘 앞둔 11일 시험지가 각 지역으로 일제히 배부됐습니다. 문답지는 시험 전날까지 경비하에 시험지 구별 보관 장소에서 보관되고 시험 당일인 14일 아침 시험장으로 운반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11일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수능 관리 체제에 돌입하고 문답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상근무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경남 지역 103개 시험장에서 3만 2천여 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릅니다. 수능 당일인 14일 오전 경남은 흐린 가운데 수능 한파가 찾아올 걸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아침 최저기온은 창원 8도에서 거창 5도 등으로 평이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북풍을 따라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고 13일 늦은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20m 내외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11일 경남 창조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문기 경남 지역 엔젤클럽 협회장과 여성황 한국경영연구소 대표이사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스타트업 육성, 기술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역 내 중소기업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습니다.
경남농협이 제24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가래떡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합격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가래떡 등 우리쌀로 만든 제품을 선물하는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인 경남센터에서는 가래떡 나눔 행사와 더불어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사은 행사를 함께 개최했습니다. 제74주년 해군 창설 기념식이 11일 진해 군항내 서해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진해 해군부대 장병과 역대 해군 참모총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창설 74주년을 기념하고 손원일 제독을 비롯한 선배 전우들의 뜻을 기렸습니다. 초대 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을 기리는 손원일상은 해군작정사령부 권태우 소령과 해병대 1사당 정창욱 상사가 수상했습니다. 뷰티 피부 미용인들의 축제 제10회 경상남도 지사배 뷰티 피부 미용 기능 경진대회가 11일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의 우수 피부 미용인 발굴과 인재 육성, 신기술 향상을 통한 피부 미용 기술 문화 발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참가한 300여 명의 미용인들은 얼굴과 바디, 왁싱, 속눈썹 등 6종목 10개 분야로 나눠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가 2019 대한민국 전문대학 지속지수에서 전국 120여 개 전문대학 중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한국승강기대학교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연속 5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4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전국 5위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는 올해 평가에서 취업과 교육, 안전 항목 등 6개 항목에서 최상위 점수를 고르게 받으며 종합 4위에 올랐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까지는 무난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 경남 지역은 맑은 가운데 함안의 아침 기온 2도, 밀양 3도로 쌀쌀하게 출발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엔 19도 안팎으로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15도까지도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수능일에는 산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은 따뜻한 옷차림 미리 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고요. 수험생분들은 컨디션 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